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재입니다. 이번 강의는 204강이고요. 203강과 202강에 이어서 여기에서도 함께 공자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4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공은 203강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다르다이,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넓다 홍입니다. 자, 다르다이. 위에 보면 함께공자 위쪽에 보면 뭐가 붙어 있죠? 자, 함께공 여기까지만 하면 함께공자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밭전자가 붙어 있고요. 자, 함께공. 공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음이 이로 바뀐 것입니다. 이 글자는 원래 얼굴에 가면을 썼다는 것이 그 어원인데요. 얼굴에 가면을 썼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밭전자가 얼굴을 뜻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15강에서 밭전자를 배웠죠. 처음에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는 그냥 순수한 의미의 밭의 의미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3강에서 귀신 귀자를 배웠고요. 75강에서 원숭이 우자를 배웠었는데요. 귀신 귀자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홀로 쓰일 때는 밭전이지만 한문에서 이런 형태가 다른 글자와 이런 형태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 때는 머리에 의미가 있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면 도깨비의 머리 모양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윗부분의 이 부분은 딱 봐도 어떤가요? 자, 도깨비의 뿔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도깨비의 방망이 부분, 이쪽에 보면 방망이가 보이죠? 자, 그래서 밭전자가 머리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원숭이 우자에서도 보면 원숭이 우자에서도 이렇게 원숭이의 머리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꼬리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앞다리 부분은 이렇게 생긴 부분은 원숭이의 다리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밭전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 머리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다? 뭘로 본다? 머리로 본다. 그래서 머리와 관련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다? 가면을 썼다. 가면을 쓰면 보통 사람의 얼굴과는 다르죠? 그래서 다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에는 간체자가 있는데요. 간체자는 이 부분, 몸 기자가 지금 들어있죠? 자, 몸 기자는 우리가 예전에 27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기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가서 밑에 쪽에 보면 함께 공자 부분이 이렇게 변한 부분이 간체에서는 이렇게 변하고 있죠.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래 받들다 공자는 우리가 자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런 형태가 한문에서 좀 생략이 되어서 이런 형태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죠. 자, 이것은 받들다 공자가 변형된 것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체는 이 아랫부분과 위에 몸기, 그래서 다르다이.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뭐뭐가 다르다, 어떤 차이가 있다, 또는 보통 거와 정말 특별하게 다르다, 특이, 이런 단어가 있고요. 자, 아래쪽 같은 경우는 넓다 홍자입니다. 자, 음은 공이 세월이 지나면서 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있겠죠? 왼쪽에 보면 이렇게 삼수변이 보입니다. 자, 물이 어떻다. 넓게 펼쳐진 강이다. 그래서 넓다. 강처럼 넓게 펼쳐진 거. 자, 홍수라고 그러죠? 홍수가 나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 다르다이 넓다 홍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좁은 골목 항입니다. 그리고 항구 항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강에서 우리가 뱀사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일단 뱀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뱀사. 원래는 어원이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 애기는 몸을 이렇게 둥글둥글 말고 있죠? 자, 둥글둥글 말고 있는 애기가 그 어원인데 그 모양을 본따서 뱀사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뱀과 비슷하다고 해서 뱀의 뜻으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앞으로 다시 와서 함께 공자는 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항으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윗부분은 이렇게 제외할 수 있고요. 아랫부분에 보면 뱀사가 들어있죠? 뱀은 어떻게 움직이죠? 지그재그로 몸을 비틀면서 땅에다가 몸을 비비면서 기어가죠? 그래서 뱀처럼 지그재그로 다니는 골목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자, 좁은 골목이라고 합니다. 큰 길은 반듯하지만 골목은 이렇게 저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꺾여 있죠? 그래서 좁은 골목 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항구 항자가 있습니다. 항구 항자의 모양을 보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몸기자가 들어있죠? 자, 그런데 원래 이 몸기자는 위에 있는 이 뱀사 모양이 변형이 되어서 생긴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일단 음을 보면 음은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항, 좁은 골목 항이 그대로 원래는 온 것이고요. 여기에 삼수변이 붙어서 그 뜻을 이룬 것인데 어떻다? 뱀사가 몸기로 세월이 지나면서 글자가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은 그대로 항이고 뜻은 삼수변에 있습니다. 삼수변에서 어떻다? 물에 떠 있는 것은 뭐다? 배다. 그 배가 있는 곳은 어디다? 항구다. 배는 물 위에 떠 있고 물 위에 떠 있는 곳은 항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구 항자라고 하고요. 생활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배가 머무는 항구 또는 비행기가 머무는 공항. 비행기를 머무는 공항은 왜 항이라고 공항이라고 하냐면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마치 배와 유사하다고 해서 공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좁은 골목항, 항구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4강에서 함께 공자와 공자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4잘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